여러분 좋아하시는 고성국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잘 계십니까? 네. 요즘 활발하게 평론해 주셔가지고 아침에 시청자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거의 뭐 한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동시 접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래서 저는 뭐 고성국 TV를 지난 한 7년여간 해왔는데 예, 예. 다른 유튜브에 이제 우리 이영풍 TV에 출연하듯이 예, 예. 제가 강용석 TV 그리고 어제는 송규호 젊은 시각 예. 이렇게 또 장해찬 최고위원이 진행하는 멸콩 TV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꼴로 나가서 해설을 하는데요. 예, 예. 제가 고성국 TV에서 진행할 때보다 훨씬 더 재밌고 좋습니다. 좀 자주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아, 예. 저희들이 언제든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진행은 우리 이영풍 기자가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제 하고 싶은 말씀 마음대로 드리고 가니까. 예, 예. 저도 고성국 박사님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할 때는 제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앵커가 되니까 예, 진행자는 좀 다르죠. 좀 쉽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박사님 황교안 대표 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 특검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예. 정말 사자후를 토했어요. 한 4분여 정도 동영상을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시청자님들께 전해드렸는데 네. 미친 개하고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네.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예, 우선 제가 저랑 황교안 대표는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예. 뭐 같은 반에서 짝지로 지낼 정도로 어릴 때부터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그러니까 제가 인간 황교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좀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평생 범생이로 살았어요. 예. 그래서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이재명 세력의 탄압에 의해서 지금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황교안 대표 본인도 자신이 이렇게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노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짐작이 됩니다. 이영풍 기자 말씀하신 대로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평소에 우리 황교안 대표랑 다들 대화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런 말도 잘 못 써요. 예, 그만큼 지금의 정치 상황이 정말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황교안 대표가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특검 앞에서 한 얘기 중에는 나를 내란 공범이라고 지금 잡아갔는데 그러면 내가 공범이려면 본범이 있어야 되지 않냐. 주범. 예, 주범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여기 주범이 어디 있냐. 내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내란 주범이 있을 수 있으며 내란도 없고 내란 주범도 없는데 어떻게 내란 공범이 있을 수 있냐. 예,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예, 공안통다운 네. 해석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왜 내란이 아닌지를 그 짧은 시간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예, 예. 여기에 어디에 국헌문란이 있고 폭력이 있냐.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자유와 혁신당의 대표로 많은 당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당의 대표가 부당하게 탄압받아서 지금 체포당하고 또 곧바로 영장 청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유와 혁신당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강력한 연대 투쟁이 전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장애투쟁에서 장동혁 대표가 맨 마지막에 연설하면서 예, 맞습니다. 연설의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 이 한마디 이상으로 연대투쟁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말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서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파 시민들과 자유와 혁신당이 이 황교안 대표 체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하나로 강력하게 뭉치게 됐다. 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 장동혁 대표의 규탄 대회 발언사도 상당히 화제인데요. 네. 거기 보니까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재명은 제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네. 이 정도 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앞으로 대화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뭐 당연하죠. 사실 이재명을 이재양으로 부른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뭐 늘 하는 얘기인데 그 제1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그 검찰청 앞과 법무부 앞에서 그 규탄대회를 할 때도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한테 대통령 호칭을 일부러 붙이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연설을 하는데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자는 그냥 의례적으로 붙여줘 왔단 말이에요. 예. 아마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한테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빼고 이재명이를 탄핵하자라고 한 거는 야당 사상 장동혁 대표가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장동혁 대표의 투쟁 의지가 아주 드높다. 그리고 일단 대표가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당원들도 당연히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 투쟁으로 나왔는데 어제 현장에도 우리 고 박사님도 나가시고 가보니까 지난번 그 장애 투쟁 할 때보다 사람들도 더 왔고요. 더 많이 왔어요. 또 이렇게 나오는 구호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칠어졌어요. 예, 뭐 하나로 집중됐다고 볼 수 예. 있죠. 이재명을 끌어내리자는 걸로 딱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들 현장 가셔서 취재하셔서 아시겠지만 뭐 국민의힘은 15,000명이 모였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그 모임분들의 표정을 봤어요. 예.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막 처절한 투쟁을 절박한 상황에서 하면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표정이 밝을 때는 딱 한 번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때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밝은 표정으로 투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영풍 기자가 KBS에서 투쟁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이영풍 기자가 내가 가서 취재하면은 늘 웃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여유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절박하고 처절하게 투쟁하면서도 웃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저는 어제 그 국민의힘 집회에 모인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다. 이 점도 우리의 승리를 예견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다. 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한 것은 네. 이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게는 이거 결정적인 어떤 악수 아니겠습니까? 예, 뭐 떡수, 악수, 자충수, 네. 똥볼 뭐 다 갖다 붙여도 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예. 그 노만석이가 그 사표를 내기 전에 파장이 이 정도로 클 줄 몰랐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뭐 워낙 머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 이재명이도 정성호도 예. 이 정도 파장이 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검찰을 해체한다는 악법을 통과시켜도 검찰이 가만히 있으니까 예. 아니 뭐 사건 하나 항소 포기했다고 해서 뭐 이 정도로 시끄러울 거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이재명이 정성호가 다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이 사태를 어떻게 도망치나 이렇게 국리를 모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만석이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모자라도 예.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파장이 클 줄 몰랐다는 얘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뭐 조금 시끄럽게 하겠지만 이건 내가 총대 매고 밀어붙이면 나 총장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의자가. 예. 그런데 또 그 노만석이를 압박해 갖고서 항소 포기를 강행해 버린 정성호나 뭐 이재명이 입장에서도 야 뭐 노만석이 너 그 이번 사태 잘 수습하면 뭐 총장 시켜줄게. 예. 지금 안 그래도 권한대행이니까 권한대행 총장 시키는 게 뭐 어려워요? 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막상 딱 이른바 검란이라고 하는 게 개별 검사 몇 명이 아니라 검찰 전체가 들고 이르는 수는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큰일 났다. 아따구라. 이렇게 돼서 급하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노만석이로 꼬리 자르게 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만석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산개 노릇 실컷 하고 이제 토끼 다리 뒷다리라도 하나 얻어 걸릴 줄 알았는데 이게 쫓겨나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루 휴가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잘랐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은 총장이 물러난다 그러면은 대체로 수그러들어요. 예. 그런데 이번 경우는 노만석이 사태는 검란의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노만석이가 최고 책임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걸 노만석이가 계속해서 떠들고 다녔어. 본인이 뭐 용산과 예. 법무부를 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실제 나서 사의를 표명한 다 그날 밤에 기자들하고 한 25분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너무 부대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쏟아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동안 엄청나게 압력을 이자가 받아왔구나. 동시에 당근도 가끔씩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자가 움직이지.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알듯이 노만석이는 꼬리에 불과하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 꼬리가 노만석이라면 그 중간에 허리가 누군가 있을 거고 대가리가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찾아내야지. 예.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이 중간에 몸통에 해당되는 거는 정성호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정성호 위에 대가리는 누구냐? 이재명 아니면은 대가리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들 우리가 대충 짐작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짐작일 뿐이고 이걸 팩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죠. 예.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뭐 이재명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장동 설계자는 접니다. 그렇지.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내가 했다.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다. 뭐 이랬지.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그 처음에 이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몰았거든요. 야, 친윤 검사들이 저 조직적으로 반란하는 거다. 예. 근데 26명 그 항명성 성명 낸 예, 사람 중에 검사장급. 16명이 이재명 임명한 사람들. 예, 25명 중에 예. 16명이라 그러죠. 예. 그러면 이 친윤 검사들이 아닌 거 아닙니까? 아니, 친윤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재명 똘마니들이죠.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예. 참. 자, 그리고 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동혁 대표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네. 전에도 우리 고 박사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앞으로 선거 벌어지면은 예. 좌파들은 뭐 예를 들면 진보당, 뭐 조국당 뭐 등등 해서 뭐 예를 들자면 선거 연대. 네. 그럼 이 지역구에 뭐 진보당이 후보를 내면 가령 울산 북구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후보를 내면 민주당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네. 공천하지 않는다. 거기 이제 진보당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표를 몰아준다. 네. 지금 내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말한 장동혁 대표가 범우파 연대를 위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런 걸 좀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정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행사가 선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방선거 그러니까 자꾸 뭐 시장 군수 뽑는 선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총선보다도 그 규모가 10배 이상 큰 전국 선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뽑는 후보가 3,600명인 같아. 3천여 명 되면. 국회의원은 고작 300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국 방방곳곳의 민심이 다 모여서 지방선거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독재를 막을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뭐 단체장을 뽑는 선거니까 생활형, 민생형, 생활 밀착형 선거다. 이거는 이제 교과서나 읽고 있는 교수들 얘기고 실제로 내년 6월은 가장 뜨거운 정치 선거가 될 겁니다. 더구나 공교롭게도 6월 3일 선거가 이재명이가 권력 탈취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 그 1년이 되는 날 우리가 이재명을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내년 6월 지방선거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성격의 선거다. 그러면 이재명 것들도 이미 알아요. 그래서 이재명 것들은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짜고 있냐면 내란몰이를 계속해서 예. 내란 세력 척결 선거로 이걸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몰이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근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잡아갖고 와, 찾아갖고 와, 그러고 사냥개를 3마리나 풀어놨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것들이. 잡아오질 못하죠. 예, 잡아오질 못하잖아. 열건 수단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내란몰이가 이게 아무래도 좀 밀어붙이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것들이 좀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 어쩔 수 없다. 우리 잘하는 거 돈 푸는 거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700억 넘게 와장창 해가지고 지역화폐 예산에 무슨 예산에 해서 돈 푸는 예산을 거의 80조 가까이를 편성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소비 쿠폰 나눠주면서 13조 풀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없죠. 특히 중요한 거는 체감도가 별로 없어 이제. 그게 보세요. 소비 쿠폰 1차 나눠주고 2차 나눠준다 그러니까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이미 여러 차례 학습이 된 거예요. 한계 효용이 체감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학습이 돼서 이제 돈 나눠주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예. 뭔가 뭐 트럼프랑 만나서 하여튼 폼 잡으면서 뭐 좀 성과를 가지고 뭐 해볼까?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아직 그 팩트 시트도 못 내고 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갖고 어떻게 좀 해볼까? 예. 코스피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주식을 잘 모르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진짜 걱정하더라고요. 이거 이러다가 이거 붕괴되면 그제 그 조선일보가 사설에요. 네. 국민연금이 예. 주식 보유 비중을 더 늘린다. 예. 즉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연금 돈으로 국민연금에 지금 뭐 1,700조인가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돈으로 주식을 자꾸 매집하면 예. 주가는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예. 근데 주식이라는 것이 맨날 뭐 올라가게 근데 합니까? 추가 매집할 수 있는 그 한도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 거의 한도가 찼어요. 예, 한도가 예. 찼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시작하면 그 주식은 붕괴되는 거죠. 예, 이거 지탱할 방법이 없는 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 차익 다 실현하면서 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이게 1,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 소액 투자자들이 이분들은 대체로 뒤늦게 뛰어들었거든. 대체로 막 그렇죠. 주식이 뭐 불장이다, 불장이다. 언론이 꼽지 얼마나 않는데. 부추겼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포모 현상까지 발생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식해서 돈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불안해지잖아. 마치 예전에 그 가상화폐 때 맞습니다. 처럼 코인. 전부 다 뭐 모이면 가상화폐로 얼마 벌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가상화폐가 뭔지도 아직 모르고 있거든. 그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네. 이제 그런 포모 현상까지 나타나서 비투 이 주식 투자 광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예, 이분들이 진짜 걱정해요. 그렇죠. 이분들이 돈은 뭐 몇천만 원에서 뭐 1, 2억 사이겠지만 이게 그분들한테는 전 재산일 수 있거든. 네. 그러면 그야말로 수백만 명의 이 주식 깡통 그 빈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만 버텨주면 좌파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가 되겠는데 이 시장이 그 정도로 지금 단단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봐도 정말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이재명 것들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먹히는 거는 내란몰이밖에 없다. 그래서 갑자기 이것들이 방향을 확 바꿨어요. 확 바꿔서 김민석이가 총대를 메고 75만 공무원들 휴대폰 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지금
관가에서 지금 난립니다. 아니 난리죠. 제보센터 만들고 예. 75만 명 중앙부처 공무원들 네. 휴대폰 다 털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제 고성우 TV에서 젊은 청년 2명하고 대담하면서 물어봤어요. 예. 바보 같은 질문을 했지. 예. 공무원 취직 다들 그 안정적인 직장이니까 시험 많이 보잖아요. 예. 젊은 청년들이. 그래서 그냥 공무원 시켜줄 테니까 휴대폰 내놔라 그러면은 어떡할래?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 무슨 공무원이 뭐 대단한 거라고 휴대폰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 예. 그러면 공무원들 중에 30대 40대 공무원들은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내 휴대폰 그렇군요. 내느니 내 차라리 그만두고 말지. 네 것들이 내 사생활을 보려 그래? 이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떡수 중에 떡수예요. 이게 마치 저 SNS 검열하겠다고 나왔다가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잖아요. 카톡 검열. 그거랑 그거보다 더 심하지. 예. 아니 카톡 검열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적인 문자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검열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랬는데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휴대폰에서 뭐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적 영역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휴대전화 보자 그러는 거는 불문율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요새 부모가 자식한테 휴대폰 좀 보자 그러면은 좋은 소리 듣겠어요? 이런 거를 지것들이 보겠다는 거야. 75만 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황당한 짓을 이것들이 벌이고 있어요. 내란몰이라는 그 이 하나의 목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은 두면 둘수록 자충이야. 실수가 실수를 부른다는 말 있잖아요. 지금 딱 형국이 그래요. 야. 그리고 공무원 75만 명이 그냥 75만 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에다가 공무원은요, 시골에 가면은 가장 영향력이 큰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면에서 일하는 누굽니다. 그러면은 그 동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청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공무원들은 되게 여당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공무원들이 아유, 이재명 정권은 이거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휴대폰을 보자고 그래요. 이 한마디로 민심이 확확 돌 거라고요. 그걸 무슨 수로 막어. 그래서 실수가 실수를 부르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파는 예. 이번 선거 때 이재명 정권 심판, 이 단일구호로 뭉쳐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이 만악의 근원이잖아요. 이재명이가 만악의 근원이잖아. 그러면 악을 처단할 때는 뿌리를 뽑아야지 줄기나 잎새가 뜯고 있는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악의 근원인 이재명을 심판하자. 만악의 근원인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간단하잖아요. 이 단일 선거 슬로건으로 자유파가 똘똘 뭉쳐야 돼요. 똘똘 뭉쳐야 된다. 예. 근데 우리 저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지난번 총선 때도 말이죠. 네. 뭐 그렇게 좋은 기회를 한동훈이라는 자가 앉아가지고 공천 다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박사님 좀 공천관리위원장 이런 거 좀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제가 하면은 또 뭐 말이 많아지고요. 더 좋은 사람이 있을 텐데 예. 찾아봅시다. 그런데 이 공천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자, 단일 슬로건으로 이재명 정권 심판 딱 내걸고 선거를 하는데 예. 공천은 막상 서울에 오세훈이 이거 망치는 거지. 네? 어제 그 장동혁 대표 지도부하고 이 광역 단체장들이 뭐 간담회라고 만난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 오세훈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잖아요. 예. 갑자기 이자가 중도 얘기하면서 이준석 세력과 연대를 지금부터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고 하는 게요. 슬로건과 공천 받은 후보가 어느 정도 좀 일체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예. 응? 이를테면은 슬로건은 반 이재명 전선 또는 반 이재명 투쟁 이게 슬로건인데 공천 막상 한 사람을 보니까 항복한 사람 배신자들이 공천이 됐어. 이거 누가 그거를 투표하러 갑니까? 그 이빨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예. 이미 당에서 이렇게 공식 입장을 지금 밝혔어요. 광역단체장 홍준표 빼고 홍준표는 지금 없으니까 예. 그러면 11명이거든요. 예. 11명 중에 2명 내지 3명은 공천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 경쟁력 평가에서 하위 20%. 그러니까 3명이죠. 2명 내지 3명은 공천을 아예 원천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부터 탄핵당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국민의힘 공천받아서 그게 2022년 선거잖아요.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른 선거잖아요.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다 쉽게 선거에서 단체장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한 자가 있어요? 거의 유일해. 이철우. 이철우. 예. 이철우 거의 유일해. 근데 이 이철우 지사도 워낙 뭐 단체장은 정치하면 안 돼 막 이래 놓으니까 동대구역의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연단이 올라갔어요. 근데 정치적 발언하면 안 돼 막 이러니까 막 도청에서도 막 말렸을 거예요. 비서들이. 그러니까 이철우 지사가 어떻게 했어요? 애국가? 애국가 불렀어요. 연단에 올라가서 애국가 하나 부르고 내려왔는데 예. 그래서 그 애국가 아이돌이 됐잖아요. 예. 그 이철우 지사 빼놓고 이 탄핵 저지 투쟁에서 수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는데 함께 한 단체장이 한 명도 없었다. 맞습니다. 그럼 이자들이 무슨 낯으로 다시 공천 달라고 그러냐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철우 지사가 좀 건강 때문에 예. 좀 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철우 지사 빼놓고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제대로 된 단체장 역할하는 자는 누가 있어요? 심지어 뭐 그 당시에 단체장이면서 예. 뭐 아예 뭐 윤석열 정권을 그냥 씹어버리는. 아니 그것들이 단체로 모여서 입장문까지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광역단체 협의회 해가지고 그거 우리가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고. 지그때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장동혁 지도부의 원칙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예. 장동혁 대표나 또 이 지방선거 기획단의 나경원 위원장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성이 확실한 사람. 당성이 확실한 사람. 투쟁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공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시장 군수가 비중이 큽니까? 아니면 도지사나 광역시장이 더 비중이 큽니까? 당연히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더 비중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중이 큰 사람부터 당성과 투쟁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아닌 사람은 잘라내고 맞는 사람으로 공천을 해야지. 그래야 그 밑에 시장 군수들이나 광역의원, 기초의원들한테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대대적인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그래도 현역 단체장들이 응? 프리미엄이 있고 인지도가 인지도가 있잖아. 높은데 뭐 이런 예? 얘기죠. 그 사람들 다 잘라내면 어떻게 선거하려고 그러냐. 걱정 마세요. 내년 선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정치 전선의 선거다. 정치적인 선거다. 따라서 무명소졸이라도 당성 확실하게 강하고 투쟁력 확실한 사람을 공천해서 한 달이면 지금 단체장보다 더 인지도 높일 수 있다. 한 달이면. 한 달이면 된다. 아 요즘 뉴미디어 시대라잖아요. 예. 뉴미디어에서 한 달이면 엄청 긴 세월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예전에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는 구전밖에 없어가지고 하루에 심리 가는 구전을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지금은 이 이영풍 TV를 전 세계가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미디어 시대답게 뉴미디어 정치를 하면 무명소절도 한 달이면 전국적인 인물로 만들 수 있다. 당이 공천하는 그 순간 전국적인 인물이 된다. 특히 광역은. 그리고 이 자체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어요. 누구나 다 현역 단체장들이 공천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공천을 받았어. 돌풍이 일어나겠죠. 그 자체 돌풍이지. 예, 돌풍이 일어납니다. 아니 장동혁이 지난번에 전대에서 김문수를 꺾은 거가 그 과정이잖아. 그렇죠. 돌풍이죠. 예? 1.5선이라며 사람들이 놀리기를. 그럼 무명소절이잖아. 그런 사람이 장관하고 대권주자한 이 김문수를 꺾잖아요. 그게 불과 한 달이 안 되잖아. 그 기간이. 한 달이 안 됐죠. 예. 이게 뉴미디어 정치예요. 그래서 현역 중심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다, 인지도가 높다 그런 얘기는 다 10년, 20년 전에 이 얘기입니다. 아하. 20년 전에 나온 선거 교과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 지금은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그리고 그만큼
이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그 자체가 국민의힘이 완전히 새롭게 난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이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국민들이 계시잖아요. 예, 예. 자유파 국민들 중에. 예. 이분들조차 박수치면서 가장 앞장서서 선거운동하게 될 거다. 그렇게 드라마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돌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있는데 네. 현역들하고 만약에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여론조사 방식으로 그게 그럴듯하게 상향식이라고 포장을 해. 예. 밑에서부터 이렇게 한다. 근데 밑에서부터 하는 것이 당원이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모든 사람들한테 전수조사하면 좋아. 예.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론조사를 하는 거야. 예. 그러면은 인지도 높은 사람, 이름이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현역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장치로 지금 변질된 지 한참 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떤 방식이 있냐? 당 지도부가 정권을 쥐고 전략 공천을 해야 돼요. 아, 전략 공천. 네, 내려 꼽는다 이거죠. 내려 꼽는 거예요. 전략 공천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 상향식하고 반하지 않냐? 민주적 방식이 아니지 않냐? 무슨 소리예요? 당 대표는 국민과 당원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 모든 책임도 당 대표가 지잖아요. 선거 지면은 그 다음 날로 제일 먼저 사표 낼 사람이 당 대표야.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정권을 행사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 여론조사는 당연히 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역의 평판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스크린 예. 이런 것들을 쭉 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에는 잘 반영되기가 어려운 당선과 투쟁력도 우리가 점검했다.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뭐 당무감사위원회가 가동도 되고 그죠? 예.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지역의 어떤 민심이라든지 예. 뭐 이 정량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성적인 판단 네. 기준 그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가 네. 정권을 가지고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전략 공천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막 다 틀어막고 예. 권한은 거의 박탈해버리고 예. 나중에 선거지면은 책임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거 비겁한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가 선거 지면은 어차피 그 다음날 다 사표 쓸 각오로 지금 있어요. 그렇죠. 예. 안 쓸 방법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냐. 자기는 대통령에 대한 꿈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걸 숨기지 않아요. 예. 그 정치인이 대통령 꿈이 있는 게 왜 감춰야 될 얘기야. 그거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죠. 예. 아니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입학한 사람이 저 교수 되고 싶어요. 이걸 감춰야 돼요? 아주 적절한 예? 비유십니다. 아니 저 구멍가게 시작한 사람이 저 어디 저 시내에서 좀 큰 음식점제가 나중에 하고 싶어요. 이게 감춰야 되냐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그 다음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주어진 대표라는 직분에 정말 열심히 충실히 해야 됩니다. 이게 제 심판의 장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저는 대통령 꿈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예. 그러니까 그 장동혁을 믿고 정권을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전략공천이든 뭐든 네 마음대로 해. 아니 대깨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인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랬죠. 아니 그 정도의 지지 없이 어떻게 이 난국을 뚫고 가라는 거예요. 인이 네 마음대로 해가 있다면 동혁이 네 마음대로 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그 당무감사위원장을 좀 강골형의 교수님을 한 분 앉혔지 않습니까? 네, 이호성 교수. 그죠? 자, 그럼 결국 나경원 의원이 지금 맡고 있는 뭐 지방선거 뭐 추진기획단 또 있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가서 정리하는 거는 공천관리위원장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 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엄청난 압박이 들어올 텐데 네. 이걸 막아내고 그걸 정말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센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그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 김대중이 그러면 엄청 세잖아. 예. 아 감히 그 김대중의 그 평화민주당 뭐 이 민주당 이쪽에 지금의 이 더불어민주당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김대중이가 뭐라 그러는데 감히 반기들 자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예. 그런데 공천은 달라요. 예. 김대중이가 그 삼선호면 누군가를 공천에서 탈락시켰어. 아, 예. 그 이게 당시에. 측근이야, 측근. 예. 그게 실세야. 예. 그 이자가 저 총재님 꼭 한 분만 좀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교동으로 불렀대. 예. 이제 김대중이 방해. 이자가 딱 들어서 갖고 품에서 칼을 꺼내 갖고서 책상에 꽝 찍었다는 거야. 이 정치 비사입니다. 꽝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확 꽂혔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날 이자 공천 받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공천 원수는 평생 간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양아치들이 이 칼 들고 와서 덤빌 때 진짜 이 건달들은 예. 그래? 한번 그럼 찔러봐 하고 배를 내밀잖아. 예. 예? 그 정도 배포가 있어야 공천관리위원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배포가 있어야. 예. 그래서 제가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 김기현이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누구로 할까 예. 할 때 비대위원장이 곧 공천을 관리하는 그렇죠. 사람이었거든요. 예. 선대위원장은 공천 다 끝난 다음에 선대위가 뜰 때 한 달간 그저 저기 얼굴 노릇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이 공천 관리까지를 책임져야 될 비대위원장이니까 산전, 수전, 공준전 다 겪고 깡다구 있기로 유명한 원희룡이가 제격이다. 당시에 원희룡이도 장관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렇죠. 예. 그때 그랬었죠. 그리고 선대위원장은 그래도 신상품이 선거 때 바람 일으키기 좋으니까 한동훈이를 선대위원장을 하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한 2달간 그거를 주장을 했어. 예. 근데 한동훈이 이게 내 방송을 들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비대위원장 안 주면 선대위원장도 안 한다고 이자가 이거 욕이 나올 뻔했어. 죄송해요. 욕 안 했죠 제가. 비대위원장 안 주면 선대위원장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자가 거의 탈취하다시피 비대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대위원장까지 지가 했어.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망했어요. 망했죠. 완전히 그래서 망했어요. 망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영풍 기자가 공관위원장이 중요하다 이 말씀 계속 하시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공관위원장이 되려면 정말 양아치가 칼 들고 들어올 때 배를 내밀 수 있을 정도의 배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관위원장은 그래서 테러를 끊고 하는 겁니다. 공관위원장은 다 나 출마 안 해를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 출마 안 해. 난 정치에 미래는 없어.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럴 인물들을 장동혁 대표가 빨리 찾아야 돼요. 이 공관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여러분들, 뭐 댓글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 마지막에 그 칼을 꼽는 그 장면에서 빵 터졌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 너무 이쪽 분야에는 대가시니까 이런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영풍 TV를 더 사랑하고 키워주십시오. 학생의 소리 이명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잘 계십니까? 지난번에 그 이영풍 대표님께서 예. 그 통 큰 콘서트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약간 여러 의미에서 예.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그날을 약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네. 어떤 충격을 받으셨어요? 일단 이영풍 대표님께서 젊은 시절에 예. 인기가 되게 많으셨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되게 진짜 호탕하시고 예. 진짜 상남자다우시고 부산 바이브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아니 그날 우리 이명준 대표님 나오시니까 그 객석에 있던 우리 시청자분들이 와 이명준이다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시던데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뭐 이영풍 대표님이 너무 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그날 되게 하필 제가 앉은 곳이 예. 그 제가 딱 그냥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네네. 앉아 있었는데 하필 이진숙 위원장님께서 옆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쉬는 시간에도 어디 나가지도 잘 못하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하여튼 이번에 그 콘서트에
우리 이명준 대표님도 참석하셔가지고 객석에 있는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과 함께 아주 열정적인 그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거 이야기 좀 합시다. 곽종건이 뭐 지난주에 거짓말 해가지고 아, 그쵸. 뭐 다 들통이 났는데 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이거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도 네. 어제 보니까요. 네. 그 외환 유치죄가 원래 그렇죠. 그게 유죄가 나게 된다면 그렇죠.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립이 안 되니까 혐의점이 없다. 내란 특검이 아무리 그거 외환으로 걸어 보려고 해도 그게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일반 이적죄로 지금 걸어놨거든요. 일반 이적죄로 걸어놨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이적죄도 그거는 뭐냐 적을 이롭게 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 자 그럼 여기서 적이라 하면 북한을 이롭게 했다라는 게 성립이 돼야 될 텐데 예. 그것도 과연 성립이 될까 저는 좀 의문이 굉장히 많고요. 예.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이 되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 그것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 사실 지금 내란 특검이 뭐 어떤 것도 제대로 입증이 된 게 아닌 상태에서 그냥 구속을 걸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저는 똑같은 잣대라면은 이재명도 지금 재판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예. 재판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라면은 이미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갔던 거고 재판을 중단시킨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재명도 구속을 시켜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똑같이 아니 적용한다면. 대통령도 구속을 시켜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원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 물론 그것도 저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이었던 대통령도 구속을 시켜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왜 이재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처음에 저 공수처에서 영장 발부받을 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였잖아요. 아 공수처에서 맨 처음에 그 받을 때 근데 그것도 이제 공문서 위조 시킨 거였잖아요. 딱불 영장.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곽종건이가 지금 나와서 한 발언이 타임라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그 말이 그 말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이걸 뭐 다 주장이 다르지만 네. 안 했다고 보고 네. 그 통화가 있기 전에 이미 곽종건이는 지시를 해서 네. 야 그거 끄집어내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저도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사람을 집어넣고 자기들이 원하는 퍼즐대로 맞춰 끼워 넣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을 가다 보니까 증인을 불렀을 때 말이 아다리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증언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왜 헌재에서 탄핵이 된 거지?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헌재 결정문도 사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원인 모여되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되는 그 국무회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탄핵을 시켜놨는데 그렇죠. 지금 나와서 뭐 CCTV 깐 거 보니까 알고 보니까 김용현 장관님께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적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4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손가락도 이렇게 하셨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그러면은 요건도 충족을 시켰고 왜 탄핵이 되는 거지? 곽종근의 얘기도 들어보니까 곽종근은 무조건 윤통이 나한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통화 내역을 보게 되니까 이미 그 전에 자기가 윤통이 전화를 하기 이전에 이미 곽종근의 부하들이 알아서 국회 본당으로 쳐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곽종근의 지금 왔다 갔다 허위 진술이 실체가 드러나면서 아니 이런 사안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좀 구속시켜 놓고 저 재판을 진행시킨다? 그리고 뭐 안 되니까 다른 혐의를 또 바꿔가지고 네. 이게 완전히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재판이 아니냐 이런 어떤 여론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거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사기 탄핵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예. 이게 순식간에 와 해서 탄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탄핵시킨 거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없는가? 우리나라 제도가 너무나 지금 잘못됐다. 여기서 87 체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국회가 대통령은 탄핵은 잘 시키게 해놨어요. 예. 심지어 이번에 윤통 탄핵 때 문제가 된 게 뭐였냐? 대통령 탄핵뿐만 아니라 장관 탄핵, 검사 탄핵, 뭐 재판부도 탄핵한다.
국회에 너무 힘을 많이 실어 놨는데 그걸 견제할 만한 제도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저는 이거가 많이 미비하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돼야 하는 이유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거 뭐 그때 그 탄핵 국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 탄핵 시키려면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본인이 사임하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상원 하원 조사하는 데만 1년 6개월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대표인 선출직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다면 그 진상을 재판하기 전에 아주 소상하게 국회에서 진상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뭐 대한민국 국회 이거 뭐 날린 공사도 아니고 말이죠. 그럼 순식간에 그냥 딱딱딱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그냥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숙려하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처리했다. 네네네. 곽정곤의 지금 이상한 허위 진술성 거짓말 같은 게 지금 튀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증인을 지금 한정적으로 부를 게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더 많은 증인을 데리고 와서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문영배 이 자식이 다 필요 없고 그냥 지들 입맛대로 우리법 연구의 입맛대로 맞는 거 민주당 입맛대로 맞는 사람들 곽중근 같은 애들. 곽중근이 누굽니까? 박범계를 만난 애 아니에요. 박범계 만나가지고 박범계가 공익 제보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사인해라. 사인하면은 JTBC 나가서 인터뷰하고 이거 내가 녹취하는 거 다 인정하고 여기다 사인해라. 그 사인지에다가 사인하고 온 게 곽종근이 아닙니까? 걔만 데리고 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졸속으로 진행을 했는데 근데 문영배가 최근에 또 얘기한 게 이런 얘기도 지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죠. CCTV가 공개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 비상계엄 그 국무회의 요건 맞는 거 아니냐 라고 따지니까 문영배가 한 말이 나도 그 CCTV를 보고 하진 않았다. 그거 본 적은 없다. 보지 않고 그냥 재판을 했다는 거죠. 면피네요. 네. 자기는 책임 없다 이 소리죠. 그쵸. 저는 좀 환멸스럽습니다. 네. 지금 정작 이래놓고 이제 정권 잡으니까 이재명 정권은 재판 중지 자체가 아니라 모든 재판을 자기 임기 내내 없애려고 한다. 이건 헌법 제 84조에도 좀 위반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건 뭐 대통령 권력만 잡으면 네. 대통령 권력 잡기 전에 무슨 악행을 저질렀든지 간에 다 용인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예. 재판을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 68조 제2항인가요? 거기 봤을 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는 대통령 당선자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판으로 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재판으로 거리가 되게 된다면은 6개월 이내에 다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뭐냐면은 그 어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도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판을 중단시키기가 약간 어려우니까 이번에 재판 중단법 뭐 올라왔다가 대통령실이 그래도 그건 좀 아니다. 어차피 뭐 우리법 연구회가 장악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어차피 위헌 판결을 내려줄 거다. 그래 놓고서도 괜히 지가 혼자서 찔리니까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꼬라지가 뭐냐? 이제는 항소를 중단시키는 거. 항소 포기. 네, 항소를 중단시키는 거. 이거 외압입니다. 외압이죠. 자, 최상병 특검 때 어땠습니까? 윤통이 경로했다. 경로한 거 가지고 특검 사유다 뭐 해가지고 특검까지 때리고 결국에 탄핵까지 시켜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상병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이게 군 검찰에서 할 그 대상이 아니라 민간 그냥 검찰에서 수사를 할 그거지. 이게 영역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수사 영역이 군 검찰 수사 영역과 민간 검찰 수사 영역 이게 다른 거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외압이다. 수사 영역을 명백히 하라라고 한 걸 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한 것처럼 외압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탄핵
특검까지 지금 시켜가지고 지금도 특검을 하고 있죠. 이재명은 뭡니까? 아예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수사 자체를. 재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탄핵을 한 번 당할 게 아니라 100번은 당해야 되는 사유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건 사실 외압 아닙니까? 항소포기, 대장동 항소포기.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 경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신중하게 해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로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언론사에서는 의견 표명, 의견을 전달했다. 신중하게 해라라고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언론사들 많이 써주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때 언론사들 양심이 있다면은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윤통 때는 아니 이거 그 수사 영역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경로라고 했다면은 지금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불었더만요. 그 중앙지검장인가요? 그 검찰총장 대행. 검찰총장 대행이 노만석. 예, 그 사람이 대통령실이랑 국회 눈치를 용산이랑 여의도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외압이죠. 외압이죠. 네, 외압이고 탄핵 사유죠. 네. 그러면 저 정성호 법무장관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100% 탄핵 사유고요. 원래 그 장관의 탄핵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그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가장 탄핵 사유의 적절한 사유라고 합니다. 예. 100% 직권 남용했죠. 무슨 이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려고 해도 어떤 서류나 문서상으로 해야 되는데 서류나 문서 없이 전화로 눈치껏 잘 해라. 라고 했으면은 100% 직권 남용이죠. 탄핵 사유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또 국민의힘 단독으로 탄핵시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일단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많은 국민들이 이거 탄핵 사유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안 하고 있구나. 원래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은 탄핵 사유에 대해서 적절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이 안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번에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의 이 힘이 안 실리게끔 해주는 것이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힘을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민심 파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선거니까 그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번에 그 대장동 사건 재판 항소 포기한 걸 보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한 범죄 수익 한 7천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 수천억이 그냥 그 범죄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뭐 수도권 지역에 집 한 채 가지기도 어려운 이 2030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정권이 대놓고 범죄 수익을 환수를 포기함으로써 그런 카르텔 조직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 이게 무슨 7,400원도 아니고 7,400만 원도 아니고 7,400억인 거잖아요. 이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배급 나눠주는 거. 왜 그걸 싫어하냐? 저거 나중에 다 우리가 갚아야 될 건데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거 뿌려봐야 어차피 나중에 다 나한테 돌아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배급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7,400억으로 배급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들끼리 7,400원 해먹었고 이거에 대해서 재판 중단시켜라? 자기들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랑 남욱 그러니까 해먹은 민간업자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완전 땡큐인 거죠. 근데 심지어 검찰총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1심 판결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잘된 판결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잘된 판결은 유동규 대표님에 한해서만 형량이 실제로 더 세게 나왔고 김만배랑 남욱에 대해서는 형량이 더 낮게 나왔잖아요. 구형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완전히 해먹는 거예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기로 유분수지. 완전히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막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걸 봐줘야 되냐. 제가 최근에 전라도 모 고등학생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 친구가 남고입니다. 남고를 다니고 있는 남녀공학이 아니라 남고인데 예. 8대1이에요. 8대2.
그러니까 10명이 있으면 8명이 이재명 욕을 하고요. 2명 정도가 그래도 너무 욕하진 마라. 이런 느낌으로 약간 쉴드를 치고 있는데 예. 여론이 이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리얼미터인가요? 리얼미터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 지지율이 56%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여론조사를 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지금 그 최근에 지난 주말에 이영풍 TV, 고성국 TV, 강용석 TV 여론조사 해보니까 네. 특이점이 10, 20, 30 세대의 여론은 완전히 NT 민주당, NT 이재명 이걸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강도가 셉니다. 강도 셉니다, 진짜로. 네, 그런 게 여론조사에 보면 이렇게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그 그네들이 10, 20, 30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의 문제 제기하는 세력들 극우라고 몰잖아요. 내란 청년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내란 청년들이라고 합니까? 네네. 근데 이 10, 20, 30 청년들이 그런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나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럼요. 가장 어떤 이유가 가장 큽니까? 일단 이재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냥 예. 10대 사이에서 이재명은 그냥 찢 하나로 다 통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찢 아니면 형보 수지 이런 얘기만 해도 그냥 다 알아듣고 이게 그리고 20대나 30대 제가 그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축에 속합니다. 제가 30대이기 때문에 30대에서 이재명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30대도 약간 반성을 해야 되는 게 30대 이재명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10대 20대는 거의 한 7대 3에서 8대 2 정도로 이재명을 싫어합니다. 근데 30대가 한 6대 4 정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 30대 40%에서 50% 가까이는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왜 지지하냐? 예전에 이재명이 그 계곡에 그 천막들 다 철거시켰다. 그거 싹 밀어버렸다. 그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남아 있어서 이재명이 그래도 일은 잘하는 거 아니냐? 이따위 생각을 아직 30대 애들이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도 약간 반성을 해야 되는데 30대 중에 이제 이재명 싫어하는 애들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인 거고 이 깡패 완전 깡패놈이구나. 근데 아직 30대 중에 약간 깨어나지 못한 애들은 그래도 이재명이 옛날에 확 그 계곡 그 싹 철거시켜 버린 거 보면은 그래도 일은 잘하는 거 아니냐. 아직도 거기 빠져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20대부터는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20대부터는 통하지 않고 10대 가면은 더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민주당의 열혈 지지자라고 할 수 있는 한 40, 50대 거기에서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의 공격들 그런 거를 되게 못마땅해 할 겁니다. 약간 그분들 입장에서는 니네 너네 요즘에 취직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니네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너네 사회 불만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마침 취업 이야기 하시니까 네. 지금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민주당하고 짝짝꿍 되어 가지고 정년 연장 5년을 지금 그쵸.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면 좀 가관인 것이 1년 정년 연장하면 8만 명이 더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주면 네. 한 3배 정도 한 24만 명이 신규 취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너무 웃긴 얘기인데요. 예. 웃긴 얘기인데 이게 웃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정말 웃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은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죠.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 3D 업종이라도 일하고 싶다. 근데 막상 3D 업종에 이제 가서 보거나 하게 되면은 전부 이제 외노자들 들어가 있고 이미 외노자들 카르텔이 이미 기득권이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서 오히려 한국 청년들이 소수자입니다. 거기서 외노자들이랑 파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국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한국 청년들이 일하는데 파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랑. 외국 사람들은 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우대받아요. 우대해주는 사람들이 또 누구다? 민주당 열혈 지지자인 50대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들은 절대 정년 연장시켜가지고 나가지도 않는다. 심지어 이번에 민노총이 또 쿠팡 새벽 배송 또 안 하게 그거 주장을 하고 있죠. 청년들은 새벽 배송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내가 결혼을 하든가 여자를 만나든가 할 거 아닙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 기득권을 연장시킨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민주당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 위선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만약에 이거를 이재명이 재판 중단을 시켜서까지 지들의 권력을 독점하고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민주당의 권력을 독점하고 이 지경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일단 대한민국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게 되면은 남자들이 일할 데가 없어집니다. 예. 보세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중에 잘 나가는 국가들은 남자들이 일할 데가 많아집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인데 막 산업이 경제 발전이 안 되고 약간 후진국들의 특징은 남자들이 일할 곳이 없어집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남자들이 일할 데가 없어지잖아요. 네팔 우리가 요즘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 네팔 마렵다. 우리도 한번 뒤집어 엎어보고 싶다. 네팔처럼 뒤집어 엎으려면은 대한민국이 경제가 망가지고 남자들이 일할 데가 없어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물론 그 범죄라는 게 진짜 막 살인 막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입법으로 이것도 안 되고 다 막아 놓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위법자가 되는 게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범법에 대해서 쉬워지게 되는 그런 인식이 당연해지고 둔감해지고. 네, 둔감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네팔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명준 대표님 모시고 좀 최근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현장을 많이 우리 이명준 대표님 다니시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현장 다니시면서 느낀 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다니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그래도 비상계엄은 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비상계엄 때린 거 아니냐. 내지는 윤어계에는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저는 현장 다니면서 느낀 점은요. 어떻게 이게 아직도 되네? 라는 걸 느낍니다. 아직도 부산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집회가 일어나고 있고요. 예. 아직도 대구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청년단체들이 집회를 주도해가지고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대전 충남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이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심지어 그 주도 세력들이 새로 이번에 비상계엄령 이후에 나온 청년들이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 절대 포기할 수는 없고 윤어게인이 비현실적이다? 그럼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 거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이 재판 중단시키고 있는 이 과정은 현실적입니까? 원래 정치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는 윤어게인이 비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원래 정치가 비현실적이고 원래 정치는 권력 따라가는 거다. 윤어게인이 권력을 잡으면 윤어게인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